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7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김여정이 굉장히 시금방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선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김정은, 문재인이 또 무슨 뭘 시작하려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 왜 만나려고 그럴까? 선거 앞판에서. 왜 그럴까?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조갑재 씨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여정의 시금방진 회담 제안. 느낌표. 대선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김정은, 문재인이 또 사기극을 시작한다. 느낌표. 이런 제하의 글이 조갑재닷컴에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오산으로 밝혀지면 각오해야 한다 하고 딱 이 앞에다가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통신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해가지고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소의 재설치, 폭발을 누가 시켰어요? 김여정이 지가 시켰다고.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176억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걸 갖다가 딱 폭발을 시킨, 한마디로 폭발시킨 자가 이 김여정입니다. 근데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또 다시 설치하자. 너가 돈 내서 다시 설치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북남 순회 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참.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 발표 후에 남한 정치권을 주시한 결과 경색된 북남 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받았겠죠? 여기저기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웃기는 자평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대선 공작에 나서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조갑재 대표의 견해입니다. 김여정은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대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마라. 북의 군사동맹은 도발, 미국과의 남의 군사행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라고 부르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반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이고 무시한 도전이라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아니 무슨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주권.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도 아닌데 민주주의. 그렇게 민주주의가 오용되기 때문에. 이 정권은 말이죠. 언젠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던 정권 아닙니까? 헌법을. 자유를 빼면 바로 이런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까? 왜 자유를 빼려고 했을까? 가끔 생각에 의문을 표합니다.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죠. 네? 어느 당이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해서 헌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들 잘 알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언론에 많이 났죠. 네.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김여정은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 이런 모든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조갑재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한 데 대한 응답 형식인데, 이는 남북한 민족 반역 정권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대선판을 뒤흔들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는 공작의 시작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이 오만불순한 제의를 감지덕지하면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1. 이렇게 탁 썼습니다. 이거는 조갑재 기자가 냉철하게 밝힌 것입니다. 2. 종전선언과 김정은 문재인 회담 등 가짜 평화를 미끼를 던져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며 대한민국 세력의 결집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지원, 종국에는 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한 거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죠. 중국, 한국, 북한, 미국이 종전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만난다면 중국, 남북한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3대1 형국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해서도 안 되고 절대 반대할 겁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잘못 넘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 2007년 대선을 2달 앞두고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 회담 공작의 재판이다. 그때는 역작용으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오히려 도왔다. 이렇게 네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핵화 사기극의 효용이 끝나니 다시 종전선언 사기극을 펼치겠다는 의도인데, 국내의 환경은 문재인, 김정은에게 불리하다. 여섯 번째, 문재인,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 이재명의 인기 급락에 맞춘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북의 대선 개입은 역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에 대한 공작이 역풍을 맞는 것처럼 김정은, 문재인의 대선 공작도 국민들의 냉소에 직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비핵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 누가 봐도 대선 공작임이 분명하니 선거 여론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홉 번째, 여덟 번째,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비핵화 사기극에 이은 종전선언 사기극과 같은 대선 공작임을 선언하고 국민들과 미국 정부 및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 종전선언은 6.25 남침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므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 남침, 사죄, 배상, 책임자 처벌,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이란 조건의 충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야 된다. 네, 이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심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역적질이 실패하면, 열 번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갑재 씨는 문재인의 마지막 역적질이 실패하면 그는 퇴임 후에 더욱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조갑재 씨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반역 공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오산으로 밝혀지면 각오해야 한다. 라고 열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차피 남북회담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남쪽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의 비겁함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폭로되고 이거를 지켜본 국민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대선은 하나만 아니다. 분노 투표로 문재인, 김정은의 대선 공작을 분쇄하자. 3월 9일 대선은 김정은의 대리인과 대한민국 대표 사이의 태길이다. 김정은이 대리인과
대한민국 대표 사이의 택 1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다. 로 끝을 냈습니다. 네, 조갑제닷컴에서 발췌한 조갑제 대표의 소위 말하는 김여정의 시금방진 회담 제안, 대선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김정은 문재인이 또 사기극을 시작한다라는 제하의 글입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복잡한 대선판에 요동이 시작이 또 많이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우리의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단일대우로, 완팀으로. 네. 내일 대한민국의 승리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